노후에는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까요?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신가요? 은퇴 후 넓은 정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도 있고, 도심 속에서 문화시설을 즐기며 여유롭게 지내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런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도 있고, 이사를 고려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예비 은퇴자 중 절반은 은퇴 후 이사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50에서 65세 중장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노후 주거 기회를 물었을 때 절반은 지금 집에서 계속 살겠다고 했고, 나머지 절반은 이사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믿을 건 집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후 주거지는 인생 후반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노년지 이사는 실패하기 쉽다는 말도 있는데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편안하게 살 집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 중요할까요? 오늘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7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나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마지막 집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 첫 번째 기준, 정원이 가까운 곳.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70대 이후에는 간병을 들이켜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노후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의료시설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병원에 찾을 일이 늘어납니다. 고령자는 스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운전도 쉽지 않죠. 병원에 갈 때마다 자녀에게 부탁하기도 부담스러우니 대형병원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0에서 60대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시설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건강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30분 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이상적입니다. 노후에는 간병과 건강관리를 즐기셔야 하므로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원주택보다 접근성이 좋은 곳. 한적한 전원주택을 꿈꾸는 분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노후에는 정원, 상점, 대중교통 등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 더 적합합니다. 은퇴 후 한적한 자연 속에서 텃밭을 가꾸며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원 생활의 현실은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젊을 때부터 시골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적응이 쉽겠지만 도심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원과 마트 같은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권리와의 전쟁, 집 관리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이 가장 선호하는 거주 형태는 도심 아파트로 응답률이 64.2%에 달합니다. 새소리와 물소리를 듣고 싶고 시골로 갔지만 결국 차 소리가 그리워 도시로 돌아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전원 생활을 택했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후에는 병원과 각종 편의시설이 가까워야 생활이 편리하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건강할 때는 자연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즐겁겠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돌봄이 필요해질 때 혹은 제후자 중 한 명이 먼저 떠나면 전원주택은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 생활을 고집하고 싶다면 도시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75세가 되면 병원에 자주 찾아야 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도심에서 1시간 이내 거리의 근저성 전원주택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도시에서 생활하며 필요할 때 자연이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이 문화시설이 가까운 곳. 은퇴 후에는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시간이 많아지지만 이 시간이 오히려 무료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가를 취미 활동으로 보내는 분도 있고 계속 일을 하며 활기를 유지하는 분도 있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노린복지관, 도서관, 시민들관 같은 교육이 문화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거주하면 노후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지므로 외로움을 줄이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기동력이 떨어지면서 이동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교통이 잘 갖춰진 곳에 거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동이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외출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결국 생활 환경이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가 필수적인데 병원에 가야 할 때마다 교통이 불편하면 쉽게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자녀들이 항상 병원에 동행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중교통이 잘 연결된 지역에 거주하면 생활의 질이 향상됩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에 살면 병원뿐만 아니라 시장, 마트, 문화시설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사회생활을 지속하고 싶거나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대중교통이 편리함이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동이 제한되어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고립감을 느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소비 성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대형마트나 편의점이 가까이 있어도 일부러 전통시장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격이 저렴한 곳에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절약하려는 경향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 전통시장을 선호하는 분이라면 시장이 가까이 있거나 대중교통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방문하기 쉬운 곳인지도 중요합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주지가 너무 외진 곳이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면 자녀들이 방문하는 횟수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을 찾아가는 길이 어렵거나 이동 시간이 길면 방문을 망설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반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면 자녀들도 부담없이 방문할 수 있어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노후의 삶에서 교통 편의성은 단순히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야 사회생활도 활발해지고 병원 방문이나 여가 활동도 수월해집니다. 따라서 거주지를 선택할 때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주요 생활시설까지 이동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교통망이 잘 갖춰진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잘 연결된 곳에 살아야 이동이 편리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원을 가거나 장을 보는 문제를 넘어 적적함을 달래고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친인척, 친구들과의 만남이 쉬워지면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면 이런 만남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망이 잘 갖춰진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넓은 집은 피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자녀를 키우기 좋았던 집도 자녀가 독립하고 분가하면 필요 이상으로 넓어진 공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과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결국 원래 살던 곳을 마지막 거처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넓은 집은 청소와 관리가 힘들어 오히려 노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원이 깔린 주택이나 공간이 넓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실내 청소와 정원 손질이 중노동이 되어버립니다.
관리 차원에서도 불필요하게 큰 집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노후에는 집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일부에서는 자식이나 손주들이 찾아왔을 때 머물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도 자녀들이 부모님들께서 숙박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식사만 함께하고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바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자식들이 찾아올 때 필요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넓은 집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에 적합한 집 크기로 20평 초중반대의 소형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이는 정신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관리하기에도 부담이 적으며 흔히 말하는 복지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녀들과 함께 살기에 적합했던 넓은 집을 생애 마지막 거처로 삼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 없는 크기의 아늑한 공간을 선택하여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6번째, 공원이나 산책로가 가까운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후의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은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우울증 예방, 활력 증진,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기 위해 멀리 이동해야 한다면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근처에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원이나 산책로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주거지는 일반적으로 녹지가 풍부하고 생활 환경이 쾌적합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은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봄에는 꽃을 보며 산책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쉬며 가을에는 단풍을 감상하고 겨울에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이 가까운 곳에 살면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늘어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과 인사를 나누게 되고 이는 노후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노후의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집의 크기나 내부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외부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까운 산책로가 필수입니다.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다 보니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 신체활동 부족으로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집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산책을 하게 되고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유지되면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산책을 꾸준히 하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어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관절과 근육이 강화되어 골절 위험이 낮아지고 혈관 수축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신체가 더욱 민첩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매일 30분씩이라도 산책을 하면 신체에 활력을 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개선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히 겪는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산책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노후의 삶에서 건강과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산책로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산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후의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집 내부의 조건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실시간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7번째, 유지 비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노후의 주거지를 결정할 때 비용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생활비 등 지출할 곳은 많아집니다.
따라서 노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일지비가 많이 드는 주거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거주할 지역의 물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가 지나치게 높은 지역에 살면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예상보다 빠르게 노후 자금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가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나 비정 단독주택 등은 예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청수와 예지 고수에 많은 비용과 노동력이 필요한 주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집 관리가 어렵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간단한 수리나 청소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관리가 편리한 집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노후에 자택을 매각할 경우 얼마에 팔릴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더 들어 요양시설이나 돌봄시설에 입주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 주택을 매각한 자금이 노후 생활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후에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 주택을 매각한 자금이 충분한지 사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 크고 넓은 집에서 생활해왔지만 노후에는 오히려 이런 집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하기 어렵고 예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경제적 부담을 느껴 급하게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미리 노후에 적합한 집으로 이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노후에는 단순히 집의 크기나 시설뿐만 아니라 생활의 편리함과 예지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 거주하면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친인척 간의 교류도 쉬워지며 공원이나 산책로가 가까우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넓은 집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크기의 실속 있는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국 노후의 삶을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 건강, 비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리 노후를 대비하여 준비해 둔다면 보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제안입니다. 노후 주거지 선택에서 비용적인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지산의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 있는 경우 노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물건을 주택에 고정시키는 것보다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영구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으며 각각의 입주 자격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은퇴한 시니어는 정기적인 월소득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입주가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국민임대주택은 노후에 적합한 주거 형태로 추천될 만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약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임대주택 단지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정원이 상업시설, 입국지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노후 생활에 불편함이 적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 편의성과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노후에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면 공공임대주택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본인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상적인 노후 주거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이동이 자유롭고 정원, 시장 등 생활 필수 시설을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쾌적한 주변 환경 공기질이 좋고 공원이나 산책로가 가까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가 가까운 곳 응급상황에서도 24시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예지비 부담이 적은 곳 관리비, 생활비 등 예지비가 과도하게 들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 친인척, 친구들과 교류하기 쉽고 복지, 문화시설이 가까운 지역이 좋습니다. 그러나 위의 조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생활 방식과 우선순위에 맞춰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예상보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살던 곳과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익숙한 지역이나 과거에 여러 번 방문해 본 곳을 선택하는 것이 적응하는 데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스스로에게 맞는 최적의 노후 주거지가 어디인지 충분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노후의 주거지는 단순히 집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비드로 글을 읽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